김 기자가 간다. 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네, 6월에 김 기자는 조금 빨리 하네요. 우리. 네네. 네. 또 제가 또 잠깐 또 일본에 갔다 올 일도 있고 항상 탄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또, 네. 또 코치님의 또. 6월에도 근데 뉴스가 좀 많아요. 네네. 예, 어떤 게 있죠? 뉴스 4가지 네. 제가 좀 약간 얘기해볼까요? 네, 네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초등의대반 전국에 3곳뿐, 영어 유치원 787곳인데 교육청 현황 없다. 두 번째는요. 과학자 싫어요. 의사가 좋아요. 외면당하는 영재고. 지원자 수 5년새 최저. 세 번째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6월 모의평가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 네 번째. 네, 미국 법원 트럼프 외국인 하버드 유학 연수 금지 또 제동.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코치님,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느끼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샤론 코치의 그 에듀 뉴스의 특징은 네. 네, 3가지가 있네요. 네. 첫 번째가요. 정확하고 빠른 교육 정보. 누가 김 기자가 만든 건가요? 아니, 이제 코치님이 이제 네. 빠른 교육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이제. 참 제가 이럴 때 거죠. 민망해요. 네, 왜요? 어떤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네, 그럼요. 정확하게 네.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네, 두 번째는요.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꿀팁 대방출입니다. 우리가 교육 뉴스를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도움받는 분들도 되게 막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분은 뭐 김 기자가 아닐까 싶어요. 저요, 네네. 공부하니까. 그렇죠.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저도 예전에 네. 혼자 기사 막 찾을 때 그때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김 기자가 기사를 가져온 거를 해석하니까 네.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6월 다이어리 네. 새로운 지금 프로그램 생겼잖아요. 네, 네. 그거 내용 보니까 좋죠. 역시 코치님의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매월 1일날 이제 샤밀리들한테 네네. 이달에 이거는 해라. 그렇죠. 예,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초등의대반 전국 3곳뿐 영어 유치원 787곳인데 교육청 현황 없다. 4세고시, 7세고시 등 유아대상 조기 상용 열풍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학생 대상 의대 준비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현황 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네. 그런데 초등의대반이 전국 3곳이다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대치동계에 있는 학원은 뭐 매스 모모로 시작이 되는데 광고에 네. 네. 뭐 유아나 초등이나 의대 가고 싶은 사람 오세요 이러고 선행을 많이 시킨다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그다음에 조사하신 간극이 크니까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4세곳이 원래 의미는 4세들이 이제 보통 영어 유치원 입학하는 거. 7세고시에 7세는 초1들이 그 실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좋은 영어학원 입학하는 거. 우리가 아는 또 11월 황소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고시란 말을 학원 입퇴에 쓰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이렇게 신조어가 네.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름 자체로만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너무 임팩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그만큼 와닿잖아요. 힘들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고시를 안 치러본 사람이 이런 말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고시생 엄마였잖아요. 문제는 네. 한참 성장하고 행복하고 네. 부모와의 좋은 그 유대관계, 네. 신뢰감을 만들어야 될 그 나이에 학원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유아맘, 초등맘이 아니라는 것도 난 행복한 것 같아. 저도 약간 그 시절을 지난 게 그렇지 조금 않아요? 다행인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너무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별나게 하겠다면 네. 끝까지 별나게 해라. 끝까지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지치지 않고 네. 아이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네. 그런 분들은 성공하잖아요. 이원숙 여사가 정말 끝까지 했잖아. 그런 거는 괜찮은데 진짜 막 4살, 5살 때 죽어라 하고 에이 아닌가벼 돈 아까워 이러면 다 망치는 거. 관련 뉴스에 중1도 늦어.
초등생이 월 360만 원 자사고 학원에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안 시키는 엄마들이나 이렇게 하지 않은 엄마들이 분명히 비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런 거를 내가 못 해줘가지고 내 애를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닐까. 속상하지. 그런 생각 들면 솔직히 이게 속상하지. 그렇잖아요. 네, 의대도 네.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번에 의대가 인원도 줄었다. 다시 돌아갔죠. 진짜 우리 애가 의대가 가고 싶은가 한다면 난 가라고 해. 숭고한 직업이고 인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진짜 좋아해. 그러면 하는 거죠. 입시에 관계없이 그 직업을 위해서 정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건데 잘 모르고 그냥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번대더라. 명함이 진짜 빵빵하대더라. 남이 부러워서 가는 거는 난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못 됐다고 부끄러워하고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봐 너무 많지 않아? 아니 우리 윗세대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 세대들도 뭐 시집 잘 간 딸, 공부 잘한 딸, 부자인 딸은 자랑하고 뭐 잘 못 살거나 막 이런 딸은 막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잖아요. 조사라는 거는 네. 어떤 목적을 갖고 정말 왜 우리 아이스크림을 수저로 딱 뜨듯이 요만큼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믿지 말고 네. 이런 뉴스에도 휘둘리지 말고 네. 이번 정권에서는 특히 그 유아들의 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종일제 학원이란 말이에요. 네.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고 못 보낸 엄마들은 못 보내서 속상하고 보낸 엄마들은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아깝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거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그 사교육비라든가 불안한 마음을 조금 없애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지원자의 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습니다. 의대 입시 준비에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며 영재학교로 외면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만든 중등반 클래스에서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네. 앞으로 추가되는 영재학교들도 있고요. 경기권의 과학고도 신설될 예정이거든요. 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인식이 네.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진로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활동을 하고 네. 관련된 거를 갖고 대학에 진학하는 거잖아요. 영재학교를 들어가서 의대를 가는 거는 고교학점제에 안 맞는 거죠. 학교도 부담스럽고 분야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능은 네.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이런 데는 수능 준비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그 이수하는 과목과 수능이 맞지가 않아요. 다른 영역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이 워낙 학업 능력이 뛰어나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우리 대치동에 와서 재수 3수를 해서 많이 의대를 갔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가 되고 싶으면 네. 로드를 잘 짜서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과학고 같은 영재학교는 IT, AI 쪽도 많이 이제 넓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점차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떨어져서 그렇지 네. 그래도 높습니다. 그럼요. 이런데 이게 어떻게 낮은 겁니까? 그럼요. 5.96에서 네. 5.72로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는 좀 웃기지 않아요? 숫자 자체가 경쟁률이 높죠. 그 허수가 없고 네. 진짜 준비한 학생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쵸. 이걸 어떻게 그냥 쓸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중복으로 막 썼어요. 지금 내가 면접 볼 때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허수가 없어요. 네네. 통상적으로 800명 언더를 뽑는데 기본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합률도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떨어진 학생들도 많다. 기자가 옳다구나. 영재고가 경쟁률이 떨어졌다 하는데 체감은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영재학교를 외면하는 현상이 뚜렷하고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치동에서 잘 못 느낀다. 일단 좋은 학교 가는 게 좋고 또 많은 학원에서는 거기 가는 애가 여기는 못하겠냐 막 이런 식으로 유도하잖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했던 애들은 뭐든 한다. 메디컬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원율 하락뿐만이 아니라 우수학생 선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입시 측면보다는 한 개인의 커리어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영재학교 라인 타고 의대 가는 거는 본인한테도 손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뉴스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온다고 한 6월 모의고사. 네. 2026학년도 네.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의 6월 모의평가는 평이하지만 변별력을 갖췄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더 쉬웠다고 EBS 현장 교사단과 입시업체들이 분석했다.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누가 이제 그걸 주관하느냐. 네네. 그럼 평가원이라는 거는 수능을 출제하는 데잖아요. 6월 모의, 9월 모의. 우리가 이걸 모평이라고 하고요. 근데 학평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을 이야기하죠. 학력평가. 네.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체감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6월은 조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좀 쉬워요? 보통?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수능과 상관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정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맞아요. 누가 위험을 안고 빡세게 어렵게 내겠어요. 가뜩이나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재수 비율이 지난해는 의대 인원이 많아서 너도 나도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또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참여도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모의평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연습하는 거. 만점을 향해서 부족한 거를 메꾸는 과정이라고 보셔야지 모평도 아니에요. 학평. 교육청 모의고사 갖고 장난치는 데가 사실은 학원이에요. 학원이에요. 네, 초등들한테, 중등들한테 뭐 고1, 3월 모의고사 학평 보고 막 등급이 어떻다, 우리가 잘 가르쳤다, 막 그걸 기준으로 삼고. 맞아요. 우리 더 해야 된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영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 맞았다, 2개 틀렸다. 전혀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이번에는 그 시험 시작 전에 그 문제가 학원 그 관계자분들이 있는 단톡방에 뭐 유출이 됐다. 이러면서 이것도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또 이런 또 얘기까지 나왔구나. 그러니까 진짜 혼란스럽다. 근데 이런 거 뭐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모의고사 시험 감독, 시감이라고 하잖아요. 가보면 정말 과관이에요. 그래요. 학생들이 이름 쓰고 뭐 1번이 되면 쭉 긋고 누워있어요. 고등학생 때? 저는 그거는 진짜 가슴 아파요. 그러면 아예 안 보는 게 낫잖아요. 애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거는 내신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신에 안 들어가더라도 학교 내신의 등수랑 모의고사 등수가 따로 나오거든요. 따로. 그럼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더 쉽고 내신이 어렵잖아요. 등급 자체가. 특목고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점수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시험은 이 학생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1, 3월 모의고사를 꼭 풀라고 그래요. 그건 푸는 거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학생의 가치를. 그렇지 않을까요? 대비하는 거죠. 얘는 우수한 학생이다 라는 이미지를 딱 심어놓고 고1, 3월은 중학교 3학년 전과정이거든요. 그쵸. 한번 다 점검하는 거예요. 좋은 거다. 모의고사 시간에 어차피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누워있는 학생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9월은 이제 진짜 수능을 볼 학생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때는 재수생들, 그 다음에 N수생들 다 들어오고 약간 실전처럼 하는데 여기도 약점이 있어요. 9월이 수능하고 연계는 비슷한데 국어, 영어, 수학을 많이 잘 볼 수 있잖아요. 보통 300이라 그래요. 세 과목을 다 100점 맞았다. 근데 문제가 국영수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탐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많이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수능에서 국영수 못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 자료 보면서 코치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제 수능이나 교육이나 방향이 통합이나 융합으로 갈 것이다. 근데 요번에도 그것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통합이랑 융합형 문제가 다수, 스킬 위주 풀이를 넘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해라. 물론 이제 지금 고3, 고2가 보는 수능과 고1이 보는 수능은 다르잖아요. 평가원에서는 한번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믹스된 문제를 내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만큼 예를 들어서 왜 우리 뭐 찢어서 붙이기 했었죠. 그거는 통합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부분을 파트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기 때문에 다른 또 다른 학문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융합에 대해서, 간 학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숙련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할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고1 이하는 예전에 대치동 스타일로 공부해서는 수능을 못 본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특목자살이라든가 수월성 교육을 하고 선발형 고교들은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했어요. 역시 배우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뉴스 볼까요? 네 번째 뉴스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미국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하버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콜롬비아라든가 많은 학교들 중에서 팔레스타인 데모들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동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건 적대적인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자체가 교육 마켓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오잖아요. 그 수입은 좋지만 미국의 국익에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을 뺏어간다고도 생각을 해요. 하버드라는 그 명문학교에 외국인 비율이 높고 사실은 지금 거의 전쟁이죠. 근데 불똥이 유학생들한테 당장 유학 비자가 안 나오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야 될지 안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왔다가 들어갈 때 비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예. 그 뉴스가 5월에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학하는 외국인의 입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또 법원에서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지켜봐야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고 만일에 여러분 자녀라든가 만일 외국에 있거나 이러면 SNS 활동은 하지 말라고. 좀 그때 맞아 얘기해 주셨죠. 네,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코치님 영어 방향 항상 토플 얘기해 주시잖아요. 토플 IBT에서 내년 1월부터 리딩이랑 리스닝 적응형 시험을 도입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플이 조금 많이 변형이 됐어요. 예전보다 시간도 많이 줄었고요. 어려운 걸 풀면 더 어려운 게 나오고 틀리면 쉬운 게 나오잖아요. 그게 개인별 맞춤형 테스트의 기본 원리거든요. 토플도 단계적 적응형이라는 거는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정되는 거예요. 만드는 데가 ETS인데 그전에는 콧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점점점 수험생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막강한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토플을 대항하는 시험이 생겼어요. 토플이 자랑하는 게 리딩, 리스닝 4가지 영역을. 근데 그런 시험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IELTS가 있는 거예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또 적용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벌이 생기면 소비자를 위해서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구나. 근데 전 세계 시험센터 헤드셋을 오디오 브랜드 코스와 공동 개발해서 스테레오 폰도 해주고요. 아주 맛집이 하나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있는 게 서로 경쟁을 해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든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쓸 수 있어야지만
맞는 교육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초등 한 1학년, 2학년까지만 하다가 안달을 나면서 중학교 맞아요. 내신 대비를 하겠다고 바로 전환하는데 저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깝고. 네, 적어도 5학년까지는 이렇게 나가도 돼요. 예, 6학년 때도 충분하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네, 그러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갑니다. 네.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가 점점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느끼는 것에 걱정이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더해질까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경쟁심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또 다른 에너지니까. 네네. 경쟁심과 더불어 네. 사회성이라는 것도 발달되기 때문에 애들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습니다. 경쟁할 만한 애인지 넘사벽인지 아예 무시해야 될지 나눠요. 아이들끼리. 아무리 초등학생이더라도. 네. 그런데 잠재력이 덜 드러나는 애들 있잖아요. 9, 9시 늦게 나오는 애들. 네네네.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집에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우리 반엔 너무 넘사벽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이 완전히 하락돼요. 엄마들 네. 속상하니까. 맞습니다. 너무 네. 속상하고 그때 나를 돌이켜보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어떻게 저런 것만 닮아서 그러니까 더 엄마들은 속상하고. 짠하죠. 짠하죠. 그런데 저는 네. 아이들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우리가 자꾸 나쁜 말이 나오게 유도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엄마 우리 애 거의 너무 내 친구 너무 멋있다. 걔 너무 잘해. 이랬을 때 혹시 야 걔가 뭘 잘해?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게 위로하는 말이었는데 네. 사실은 위로도 될 수 아이한테는 있고 엄마도 샘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 근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장점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을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경쟁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대 경쟁과 상대 경쟁. 그쵸. 타인과의 경쟁은 상대 경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하고 토끼가 게임을 운영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그쵸. 네, 토끼는 그냥 거북이 앞에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상대 경쟁이고 네네. 거북이는 깃발에 가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이게 절대 경쟁이잖아요. 토끼가 자던 말던. 그렇죠. 그쵸.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모의고사를 본다면 네. 모의고사의 오답수를 줄이는 게 절대 경쟁이에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학교 시험도 1학기 때는 3개 틀렸다. 네. 그러면 2학기 때는 다 맞겠다. 이러는 게 절대 경쟁이에요. 경쟁심은 나쁜 게 아니고 아이가 힘들어해도 그거는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달콤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를 좀 지켜보는 네. 입장이 아플 때는 아파야죠. 네, 애들이 아파하거나 놀래거나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아무 문제 없어요. 항상 코치님은 내버려도. 내버려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금방 뭐 먹으려면 좋아하고 금방 또 게임하려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자. 자, 6월은요 네. 중간고사가 끝나고 곧 또 기말고사가 시작되죠. 아, 그렇죠. 네, 대치동도 보통 7월 첫 번째 주에 기말들이죠. 4주나 6주 플래닝이 들어갔다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1학년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시험은 없지만, 네. 수행평가라든가 기본적인 거 해야 되는 거고. 초등들은 어른들은 놀라고 하고, 동년배들은 빨리 하라고 하고, 후배들은 뭐 하냐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상황에 맞게 하자. 상황에 맞게. 6월은 계절이 예쁜 시절이잖아요. 그쵸. 날씨가 너무 네. 좋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동네에 있는 공원을 산책을 해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6월 김지아 간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